안녕하세요. 재건축 예언가입니다. 오늘은 이번에 부산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선도 단지로 선정 안 된 단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해운대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선도단지로 3,200세대를 선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죠. 총 37개의 단지 중에서 대략 4개의 단지를 선도단지로 선정하겠다는 건데요. 선도단지 선정의 메인 요소는 단 하나, 동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건 정부가 정해놓은 15년짜리 타임라인에 맞춰서 기껏 선도단지로 선정을 해 놓았는데 중간에 조합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을 해서 이 타임라인이 깨지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걸 동의율이라는 지표로 걸러내야 하며 선도단지 선정 기준으로서 이 동의율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선정 기준에도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드러나 있죠. 그렇다면 올해 선도단지에서 탈락할 약 33개의 단지는 어떻게 될까요? 댓글에서 보면 심한 표현으로는 이 단지들은 그럼 망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우선 속도가 늦어진 건 맞아요. 하지만 이 부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은 결국 모든 단지가 완성이 될 때까지 부산시에서는 이 용적률 혜택을 동일하게 줄 건데요. 이 선도단지로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단지들은 비록 속도가 늦어졌지만 대신 하나 얻는 게 있어요. 바로 사업성, 즉 수익성이 더 좋아집니다.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재건축 사업성 평가를 할 때 분담금 계산이 중요한데요. 이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축 일반 분양가가 됩니다. 이게 기존 아파트 부지에 이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대부분 평형 신청을 하고 대부분 이만큼 평형 신청을 하고 새 집을 받고요. 늘어난 세대를 일반 분양을 해서 이 수익을 조합원이 다시 나눠 갖게 되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이 일반 분양 수익이 높을수록 분담금은 줄어들게 되는 구조예요. 이건 제 재건축 사업성 평가 강의 3강에서 분담금 계산 공식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필요하신 분은 강의 꼭 들어보시고요. 자,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의 37개의 단지 중에 선도단지로 올해 선정될 A구역과 선정되지 못한 바로 옆 동일한 입지의 B구역을 예로 들어볼게요. 재건축은 부동산 상승기에서만 진행이 되는데요. 자, 먼저 선정된 A구역이 실제로 추진도 잘 돼서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철거까지 다 하고 일반 분양하는 시점이 되었어요. 이때 분담금이 결정되는 거거든요. 이 일반 분양가와 다른 요소들, 공사비 등등에 따라서요. 이중 분담금, 이 분담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세네 가지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일반 분양가인데요. 자, 여기서 이 시점에서 신축 시세가 예를 들어 33평이 11억을 받아준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그래서 A구역에서는 이 11억으로 일반 분양을 해서 일반 분양 수익을 조합이 나눠 갖겠죠. 이 수익에 따라 이 분담금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. 그런데 올해 선정되지 못한 B단지는 예를 들어 2, 3년 후에 세 번째 순서 정도로 재건축 순번이 부여가 되고 마찬가지로 추진을 잘 해서 이 A구역보다는 3년이 늦었지만 결국 이 3년 후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. 자,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상승장에서 진행이 된다고 했죠. 그럼 이 일반 분양가가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. 거기다가 이 해운대 좌동 일대에는 최근 먼저 일반 분양에 들어간 선도단지와 두 번째 단지가 이 아파트를 부수면서 이렇게 아파트를 부수면서 주변에 전세 수요가 돼서 이 전세 수요가 몰려서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를 마찬가지로 밀어 올려놨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부산의 상승장과 이 이주 수요로 인한 매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B구역이 일반 분양하는 시점에서의 신축 일반 분양 가격은 12억에서 13억까지 갈 수가 있겠죠. 그럼 어떻게 되나요?
일반 분양 수익이 더 늘어나겠죠. 이 수익이 더 늘어날 거고요. 분담금은 A구역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. 이 분담금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.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. B구역이 비록 재건축 순서는 늦었지만 재건축 분담금은 더 낮아지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. 물론 선도단지로 선정되면 속도로 인한 빠른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. 하지만 선정되지 않은 단지는 속도가 조금 느린 대신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장점이 생깁니다.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선도단지를 비롯해 두 번째부터 한 다섯 번째까지 순번을 부여받은 단지까지는 다 좋다고 봅니다. 그래서 투자하실 때도 선도단지로 선정될 단지에 투자하려고 너무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 편인데요. 이걸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총 13개의 구역 중 대략 절반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이 안에서는 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좋거나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알 수 없는 부분은 넣어두고 알 수 있는 부분만 갖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선도단지가 어디로 선정될지 집중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수익성이 가장 클 단지, 즉 예상 분담금을 고려해서 투자성을 봤을 때 이 예상 수익이 가장 클 단지를 선점해서 투자하는 게 수익을 가장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. 이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 분양가가 오른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현재 기준 해운대 37개 각 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분석했을 때, 즉 예상 수익을 분석했을 때 동일하게 매매가 5억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수익성 1등 단지와 꼴등 단지의 예상 수익 차이가 2억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. 이 1등 단지를 찾아서 그 안에서 동의율을 모으는데 크게 불협화음이 없는 단지라면 바로 이런 곳에 투자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. 이런 단지는 재건축 완성 시 수익이 가장 높을 거고요. 선도단지로 선정되면 수익 실현 타이밍이 더 빠른 거고, 그렇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순번 앞쪽을 부여받으면서 일반 분양 가격이 더 높아짐에 따라 이 2억 차이가 3, 4억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. 이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하고요. 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재건축 사업성 평가를 해서 수익성 1등 단지를 직접 찾아보시는 걸 권장드리는데요. 만약 이 1등 단지에 대해서 개인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제 고정 댓글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부산시 노후계획도시 선도단지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13개의 구역 중 절반 안쪽으로 순번을 부여받으면 속도는 선도단지보다 늦더라도 수익성이 더 크게 개선될 수 있으니 꼭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인사이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